안녕하세요. 렛츠고 피아의 피아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접근 고난의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접근 고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전에 그 접근 고난을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.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너무 많은 고난을 갖고 있으면은 그 자기가 불필요한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그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그 계정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누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좀 확인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하는 거를 갖다가 그 책임 추적성이라고 하는데 그 책임 추적성이 좀 모호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차등 권한에 대한 부여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서 그 차등해서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예시로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뭐 최고 관리자랑 그다음에 회원 관리자, 그다음에 게시판 관리자, 그다음에 뭐 상담원, 상담원의 팀장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서별로의 역할이 틀릴 거고 부서 안에서도 팀장이랑 팀원의 역할이 틀릴 거고 그다음에 관리자의 역할이랑 취급자의 역할이 틀릴 거고 그래서 각각의 틀린 거 별로 그 필요한의 최소한의 그 고난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그 고난에 맞게 그 고난을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위반 사례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초기에 부여됐던 관리자 고난이나 그 디폴트 고난을 갖다 뭐 일괄 부여한다든가 회계 부서에서 영업 부서의 화면을 갖다가 접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고난에 맞지 않게 고난을 부여한 예,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맨 밑에 그 비고란에 보시면은 가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는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라 반드시 좀 구별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다 고난이 있으면은 추가 정보를 이용해서 그 가명 정보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거꾸로 이제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상공처럼 그 사람 숫자가 많지 않고 별도의 여러 개 인력을 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만약에 그 권한을 갖다가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언제 어떤 이유로 사용했는지 기록 관리를 해라. 그래서 나중에 추적 관리를 해라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접근 권한의 내역과 그 보관 기록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를 했거나 권한 자체가 변경이 됐거나 권한을 회수하는 말소가 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에 대한 거를 갖다가 최소 3년간 보관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예시를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업무 담당자가 돼서 뭔가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상담원이 입사를 해서 부여가 됐는데 뭐 홍길동이 퇴사를 해서 그 말소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하단에 보시는 어떤 그런 표 형태로 그 기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위반 사례를 보시면은 그 부서 이동에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변경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최근 6개월치만 보관되고 있어서 그 3년 내에 그 변동 사항을 갖다가 확인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위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다음은 그 취급자별 계정 발급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계정은 그 취급자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지 그 비고란에 보시면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게 개별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걸가 개별적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거기서 예시로 나온 것처럼 시스템을 갖다가 처음에 설치를 하면 루트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고정된 계정이 발급되는데 어드민 같은 경우 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관리자가 2명이다라고 하면은 2명 다 같은 루트 계정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.
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그 관리적으로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. 관리적 보완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루트 계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루트 계정을 썼는지를 갖다가 그, 그 뭐 대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장에다 기록 관리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 지체 없이 변경 및 말소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퇴사를 했거나 업무가 바뀌었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좀 말소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게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 지체였냐? 그래서 뭐 한 달을 의미하는 거냐, 일주일을 의미하는 거냐, 뭐 며칠을 의미하는 거냐? 요거에 대한 법적인 그 정확한 해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지 뭐 기본적으로 그 오늘 퇴사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밤에 뭐 배치를 돌린다든가 요런 정도가 뭐 지체 없이라고 보통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위반 사례를 잠깐 보시면은 그 다수의 시스템에서 접근 권한이 변경 또는 말소가 필요한데도 일부 시스템만 접근 권한을 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, 그, 잘못된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취급자 계정 자체를 삭제하지 않고 뭐 비밀번호만 초기화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들, 이런 것들이 위반 사례니까 위반 사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하단에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그 위스탁 관련한 계약의 변경이 발생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그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